지금 어디 가나 자기 직업,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가지고 본인적 본분을 다해가는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 나가 직접 그 주인공들을 만나 취재하면서 시대의 숨결을 느끼고 그들의 정신세계와 또 애국적 삶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전해가는 것은 우리 본연의 사명이고 도움인 긍지이기도 합니다. 빗바람 불고 번개치고 이러면 다 더무들이 사업한 놈들이 다 자학적으로 우리 기사장 동지는 실력과 용의 일꾼, 배짱 있는 일꾼. 앞으로도 손색이 없어야 돼가는데 후대들이 욕하지 말아야 돼가는데 우리가 조국이 있어서 나 같은 인생도 우리는 이번에 여러 기자들이 취재한 소박하고 훌륭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애국이란 무엇인가, 참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에 대해 오늘의 텔레비전 무대를 통해서 펼쳐보자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희망과 재능, 또理想과 포부에 따라서 자기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뜻하지 않은 이유로 해서 그 뜻밖의 직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가 어떤 조건과 이유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선택했든 그 이후의 인생의 자업은 바로 자기 자신이 새겨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나라의 평범한 일터들에서 평범하지 않은 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수도 평양의 오늘을 창조하고 내일을 설계하는 이 거창한 건설 전역에 30여 년을 언제나 함께 서 있은 부부 설계가가 있습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눈부신 전전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 우리 수도 평양의 모습은 또 얼마나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아름다운 거리들에는 설계가들의 남모르는 수고도 깃들어 있습니다. 평양도시설계연구소 소장 김진성 동지와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 부실장 김선희 동지입니다. 30년간 수많은 건축물들을 일도세운 부부 설계가, 그들은 설계도의 점과 선들의 뜨거운 진정과 사랑을 바쳐가며 그 길에서 가정의 참다운 행복도 함께 설계해왔습니다. 2022년 4월 김진성 김선희 부부는 희한하게 일도선 구슬다락 경로동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32년을 함께 설계를 해오셨는데 첫 설계부터 지금까지 해오신 설계가 다 생각나십니까? 다 기억납니다. 그렇습니까?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면서 저희 궁지라고 말할까, 영예를 빛낸다고 말할까, 모든 사업이 다 하나하나 조국에 남는 궁지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우리 설계가들이 한 대상 한 대상 끝나면서 대상이 끝나갈 임박에는 과연 먼 훗날에 정말 50년, 100년에 가서도 과연 이 건물이 선상이 없을까, 또 무슨 인민들이 생활하면서 조그마하게라도 훗날이라도 불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과 책임감이 함께 어깨 위에 실립니다.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긍지감과 책임감이 엇갈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화성거리에서 만났던 그 설계분과 거기서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설계 토론을 하고 또 집에서도 설계 토론을 하고 유리한 점이 많겠습니다. 집에서는 뭐 토론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기서 계속 나가 살고 집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 몇 분 안 됩니다. 늦게 들어와서 아침에 일찍 퇴근하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한테 오르는 시간이 오서 아침 출근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15분 고리는 항상 출근을 같이 하게 되는 고리입니다. 15분 동안 가다가는 헤어지는데 그 15분 가면서 매일 아침 가정 문제도 얘기하고 또 자식 문제도 얘기하고 그 15분이 우리에겐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남보기는 아주 그 다정한 부부가 아침 출근도 같이 하니까 좋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부부에게 차려진 시간은 결국은 하루 24시간 중 그 15분이 제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추억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식이 우리도 어려웠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고난의 행군식이 세대주 점심밥을 못 사줬댔습니다. 제가 가지 왔을 때입니다. 네, 가재 설계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 실장 사업을 하던 그 실장 농지가 눈치를 채고 한 번은 나한테 손이 너무 힘들지 어떡하가 동세대주는 재간도 있고 앞으로 꼭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도와주자. 우리 같이 도와주고 이 고비를 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보태줬습니다. 제가 그때 다른 가정과의 구별이 있다. 우리 가정은. 다른 사람들은 일을 그만두고 정말 자기 가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용이며 인민설계가의 외딸이다. 우리가 건축 설계를 같이 시작할 때 물론 좋은 날만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닥쳐보자니까 힘들었습니다. 각오는 있었지만 실제 체험하기는 힘에 겨웠습니다. 이때 정말 옆에 좋은 동지들이 좋은 정말 선배들이 혁명 선배들이 우리가 끝까지 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양심입니다. 애국의 밑바탕에는 사람이 순결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장동지 아내 생일을 한번 세신 적이 있습니까?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지금. 예. 특별히 무슨 생일이라고 축하해 준 적도 없고 예. 그런 기억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글쎄, 생일이라 하면 예. 글쎄 모여 앉아서 축하를 해주거나 무슨 선물을 주고받거나 무슨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내 딴에 뜻깊다고 세대주가 나한테 정말 큰 것을 해줬다고 한 적이 한두 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기억도 못하십니다, 서장동지는. 예. 우린 동업자입니다. 한 번은 생일날 들어와서 건축 형송안 예. 당선됐다고 합니다, 지금. 예. 나는 그게 기뻤습니다. 솔직히 빈말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내 생일에 뭘 아무것도 못 해줬지만 그래도 이 남편이 나가서 이만한 일을 했구나 하고 지금 나한테 생일 선물을 주나 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30년 동안 정말 다른 살림집들에 대한 설계를 많이 해오셨는데 경로동 정말 애국자 동네의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설계가로서 그 새 살림집을 받아는 그 감정이 어떠했습니까? 경의하는 청부사 동지를 모시고 2022년 4월 13일 날 준공식을 한 다음에 우리 집에 다 자기 집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패에 김진성이라는 저희 세대주 이름이 제 이름이 걸려있었습니다. 예, 꿈에 생각 못했습니다. 그 걸려있는 문패를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순간에 눈물이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눈물을 잘잘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위하고 30여 년을 살았는데 정말 직장일밖에 모르고 가정일은 너무도 야속하게 모른다 했기 때문에 섭섭한 적도 많았다는 거. 그런데 내 섭섭함과 야속함을 우리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이렇게 순간에 풀어주셨다고. 야, 이 사위 뒷잔중을 막 두드리면서 얘기합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내 여생을 여기서 마치게 해줬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장 동지와 부실장 동지는 이 권솔의 대본영기를 함께 체험한 증견자로서 정말 긍지가 남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솔의 대본영기라고 말할 때는 경례하는 청주동지 헌신과 로고 이럴 때는 그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다는 모를 것입니다. 자기한테 새집이 차려지면은 정말 새집이 좋다, 고맙다. 노동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를 높이 부르는데 그 만세소리 높은 우리 인민들에게 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얼만큼 노고를 바치시는지 아마 다는 모를 것입니다. 정말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우리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은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 노고와 헌신이 안아올린 불멸의 화폭입니다. 저는 생활의 습관이라고 할까, 언제나 남보다 먼저 아침 출근길에 오르길 좋아합니다. 조용한 도로를 거닐면서 사색하고 또 하루 일거리를 찾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 일찍 출근길에 오를 때면 정말 누구보다 먼저 어김없이 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 관련들입니다. 대성구역 도로시설관리소 려명작업반의 당세법이소 정순영 동무는 꽃나이 처녀 시절 피복공장에서 일하던 20여 명의 청년동맹원들과 함께 이곳으로 탄원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29년 동안이나 도로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작업반원들은 한결같이 당세포비소인 정순영 동무는 정말 쉽지 않은 여성이라고, 연약한 몸에 자기도 힘들겠는데 작업반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일들도 설손 도맡아나 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뜨거운 것도 이렇지만은 사람을 이렇게 가족적으로 이렇게 동시킬 줄 알고 하고 전을 생기면 가판원들에게 양보하고 나를 따라 앞으로 해서 어렵고 힘들면 앞장서고. 처음에 우리 탄원했을 때 그날의 맹세를 지켜서 도로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까지 도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많았고 특히 이날 한 명도 하고자 없이 자기 맡은 처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아이 윤년생으로 낳았습니다. 딸에만 둘 나타나니까 솔직히 윤년생이니까 좀 나이 차라도 있으면 좀 언니가 이렇게 동생 도와주고 이런 거 있겠는데 그런 것도 없지. 이제 아이들도 다 크고 그때 어릴 때는 진짜 일밖에 모르는 어머니라고 탓하던 아이 딸들의 이제는 온순히 배려해주신 경부동집에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가 친구라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도로관리원들 중에는 17년, 22년, 지어 32년간을 변함없이 도로에 자기의 양심을 바쳐가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소위 데리고 도로 관리하는 건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학생이 손목을 잡고 가서 학교를 붙이고 왔다고. 지금도 둘째 딸이 언니가 손목을 잡고 학교 붙이러 갔던 그때를 내내 얘기하곤 합니다. 아이들은 다 어머니가 와서 체육대회도 하고 좋다고 그렇지만 이 도로를 뚫을 수가 없어. 가지 못하게 되면 나한테도 어머니가 있고만 다른 아이들처럼 저렇게 손목 잡고 함께
체육 경기라면 하면 즐기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감정도 아마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있었을 겁니다. 우리 딸들이 그러기 때문에 무슨 시도 간단히 자기 즉흥시 같은 걸 적어서 정말 어릴 적에는 어머니 설목도 제대로 잡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컸지만은 우리 원수님께서 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점점 초리 들면서 지나가는 속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머니만큼 할 수 있을까. 직장 일을, 나라 일을 앞에 놓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동무들끼리 얘기할 때에 어머니의 직업에 대해서 물으면 내가 말을 이돌아갔습니다. 피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려니라는 그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좋은 직업도 많은데 왜 딱 그 직업 해겠나요? 직업 바꾸라고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내가 하시는 얘기가 어머니야 소름만큼 좋은 직업 찾아다녀야겠다. 이런 힘든 일은 누가 하니? 일단 국가 일은 누가 하느냐? 이 말은 못했는데 속 생각으로 아니 돌아가려는 일을 하는 게 무슨 국가 일이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나 하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교훈이 새집 바꾸고 와가지고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근골 같은 집에서 이렇게 평범한 노동자가 그저 나라를 위해서 큰 일도 세우지 않고 그저 벗어나니 있는 것뿐인데 이런 집이 우리 문순이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꿈만 같기도 하고 우리들이 황성해서 우리가 둘 집이 아닌 것 같아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맹세를 지켜서 한 명도 일하고자 없이 자기 맡은 처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켜선 일터를 가장 중요한 혁명처소로 여기는 마음. 어렵고 힘든 일터마다에 받쳐지는 그런 성실성과 깨끗한 진심. 이런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기 우리 정부는 이런 보석 같은 마음들을 감높이 내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 생에는 자욱이 남기 마련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남긴 평범하지 않은 자욱들을 더듬어 보면서 그들의 삶을 그려보이고 그들의 당부를 전하는 것은 우리 기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화천탄강을 취재했습니다. 이 기업소는 지난 기간 단 한 번도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해 본 적이 없는 단입니다. 저는 인차를 타고 갱막장에도 들어가 보고 또 차감기도 직접 다뤄보면서 탐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 그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자주 떠올리는 한 일꾼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기사장 동지는 이 길로 무조건 나가라. 그러면 탄에 걸린다. 거기서 나가면 무조건 탄 걸렸습니다. 일꾼하고 나가면 거무도 해주고, 진짜 이거 풍성한 식탁도 마련해주고 하면서 이러고 용관계, 월계, 기업소에서 제일 먼저 수행하고 그랬습니다. 그 일꾼이 바로 20여 년 동안 탄광에서 기사장으로 사업한 김영진 동지였습니다. 그에게는 별칭이 많았습니다. 오리 기사장, 호랑이 기사장, 땅속 박사, 정열가. 이 지지성이 강하고 선탁이 세서 내밀성도 강했고, 야, 인정이라는 건 진짜 제 자식처럼 노동자들 만나면 제가 걸어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밤잠을 입고 와서 계속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고 해서. 그가 처음 기사장 사업을 시작할 때 탄광에는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김영진 동지는 새 탄밭을 개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어보자고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눈앞의 어려움만 보면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어떻게 상군의 노동계급이라고 하겠는가? 우리가 캐내는 한 그램 한 그램의 석탄은 그대로 서성로의 높은 숨결이 되고 그것은 조국의 힘찬 전진으로 이어진다. 김영진 동지는 새 탄밭 개발을 당적 분공으로 스스로 맡아놨습니다. 그때 개발한 갱이 817갱인데 지금은 탄광적인 석탄 생산 계획 수행에서 큰 몫을 맡아 제끼는 청춘갱이 됐습니다. 저는 이름이 김기술이라는 정말 그 특이한 이름을 가진 기술자를 한 명 만나보았습니다. 지난 시기에 엄중한 과오를 범하고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던 그를 당시 기사장이었던 김용진 동지가 도와주고 이끌어줘서 지금은 탄광의 법외로 떠받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김용진 동지하고 함께 4.15 기술혁신 노력대를 꾸리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필요한 설비를 구하기 위해서 온 나라 방방곡곡 안 다녀본 데가 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기사장이 언제 독을 볼지 모르리를 가지고 괜히 출장비만 쓰면서 돌아다닌다고 뒷소리들을 했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가야 강냉이 국수 한 그릇으로 끼니를 내오면서 설비 한 대라도 더 마련하려고 정말 별의별 고생을 다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꾸려놓은 4.15 기술혁신노력대가 오늘은 탄광의 기술혁신과 설비 보수에서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공무동력 기지가 됐습니다. 네, 김용진 동지는 집에 들어와서도 늘 생산 때문에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어죽하면 꿈속에서까지 탄이 터졌다, 여기 저기 하면서 헛소리를 치는 아버지를 보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잠꼬대라는 동시까지 썼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3-4번씩 갱에 들어오곤 하는 그를 탄부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대했는데 지호는 가정에 대사가 있어도 기사장한테 와서 차를 달라고 했고 또 자식을 낳으면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모진 육체적 고통을 참아가면서 탄광을 위해 그렇게 뛰어다니는지 당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후도암이라는 치명적인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들은 2가지 수술 방안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생명을 얼마간 연장할 수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진 동지는 2번째 수술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남은 얼마간이라도 생을 연장하는 길을 택하자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아내에게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후대들한테 더 훌륭한 탄광을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63살. 당장 연료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누가 탓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생명의 마지막 핏방울까지 탄광을 위해 깡그리 바쳤습니다. 김용진 동지는 수술을 받고 10달을 더 살았습니다. 아니, 싸웠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생산을 지휘했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과 싸우며 새 탄밭을 찾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저 사람들과 만들고 선으로 그저 하면서 있는데 그때 우리 노동자들 다 울었습니다. 자, 허물 없이 친 형제같이 친자매가 진짜 부모나 같이 일했는데 없고 나니 아직도 그저 기억이 생생합니다. 갱의 막장에 지훈이 갈 때면 얼마나 좋아서 마중 나오고 같이 함께 들어가면서 정말 내 잔동을 두드려 주면서 정말 생각을 잘했다고 할 때가
나한테서는 제일 행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중이 시각에도 내 손목을 꼭 잡고 자기가 없어도 계속 원래 하던 대로 계속 막장에 가보고 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 대로 막장에 지금까지도 그냥 갔다가 오면서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도 당신의 이혼대로 지연 물자를 가지고 막장에 들어갔댔어요. 오는 길에 기업소 청사를 바라보니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옮겨지더군요. 여전히 참모부 일꾼들이 바쁜 걸음으로 드나드는 청사. 그 청사가 당신의 모습으로도 보이고 당신의 숨결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불같이 살아오신 당신이 어떻게 조용히 누워있나요? 땀을 박차고 나올 수 없는가요? 저는 김용진 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생전에 그가 제일 사랑하던 한 편의 노래 가사로 끝내주려고 합니다. 조국은 나의 피와 살, 영원히 변함없을 나의 삶의 품, 그대와 운명을 그는 이렇게 동지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내일을 위해 바친 그의 애국의 자욱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애국에 살고 애국으로 빛내는 사람들 그걸 말겠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사회주의 조니아마다의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는 농업 근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농촌의 새벽은 고요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벼이삭이 다 패일 때면 새벽 귀뚜라미도 소리를 고르고 신령꾼들은 땅이 웃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제가 하게 되는 얘기는 거산군의 어심리 할머니, 어심년 경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어심리 할머니, 어심년 경리. 예, 정말 그 호기심이 부쩍 당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취재를 갔댔습니다. 이 화면에 펼쳐지는 여기가 바로 이 강원도 거산군 묘놀입니다. 옛날부터 거산이라고 하게 되면 바람이 세차서 풍거산, 또 땅이 지로서 진거산이라고 불려왔는데 제가 그 현재 갔을 때도 역시 몹시 습하고 또 때없이 비가 내렸습니다. 하도 농사가 안 돼서 전후 우리 수령님의 그 수첩 갈피에 전국적으로 제일 못 사는 농장 중에 하나로 새겨져 있었고, 그래서 우리 수령님께서 1959년 6월에 이곳 농장에 찾아오셔서 잘 살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이 농장에 잘 살 때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남기신 그런 사연도 많은 거장입니다. 바로 이런 거장에서 우리 성금월 동지가 25살 껏나이 처녀 시절부터 군 50년 동안 지금은 나이가 75살 정도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른이 폭진한 오늘까지도 이 어심리 포전길을 매일 걷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나이에 그 젊은 사람들도 심리도 가기 힘든 이 포전길을. 그래서 저도 몹시 놀라웠고, 우선 그렇게 매일 왜 매일 걸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부터 생겼습니다. 우리 경리 동지가 사업청한테 그날 저녁에 저기 2작업반, 3작업반, 1작업반 쭉
돌아본 이 내용을 말합니다. 백두농장 주변 어느 구석에 꾀거리가 날립니다. 그거 대책하십시오. 그 구석은 정말 누구도 가보기 힘든 데입니다. 또 삼작업반 지나서 그 구석에 풀이 많습니다. 대책하십시오. 선구몰 동지에게 붙은 오심리 할머니라는 벼로는 이것 연월이 마을 아이들이 지어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사연인즉은 아침 이슬을 차며 새벽에 농장 포전 절반을 보고 돌아올 때면 등교하는 아이들과 마주쳤고 오후에 새벽에 채 보지 못한 포전들을 돌아보고 오느라면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을 마중하게 됐다고 합니다. 늘 벌에서 살면서 언제나 웃는 선구몰 경리동지지만 청화 때는 매우 엄격했고 그날 지적된 것을 대책하지 못하면 전역법을 묵을 자격이 없다고 농장원들에게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정말 따라가기 너무 배차서 짱이라 야, 좀 경리동지가 좀 하루 쉬었으면 좀 우리도 하루 쉬겠는데 좀 이런 정도 있습니다. 우리 저 경리동지 내 나이대 비춰놓고서 많이 견뎌봅니다. 그 정렬이 우리 경리동지한테서는 오케이 샘솟듯이 솟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노세를 모른다 진짜인데. 야. 이 취재가 한창일 때 버슬비가 마침 먹고 산호리의 안개가 감돌기 시작해서 저도 넌드렁길에 올라섰습니다. 체험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근데 정작 올라서고 보니까 땅이 치러서 발은 계속 미끄러지지. 또 넌드렁길이 이렇게 어떠하지 않습니까? 전진하자니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 걷는 이 경리동지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고 어쩐지 이렇게 힘이 느껴졌습니다. 한쪽으로는 안정된 감도 느꼈습니다. 10년을 다닌 그 퍼전길인데 오련하겠습니까? 난 이제는 이 넌두렁길을 매일 걷다 나니까 이 넌두렁이 푸른 주단을 깔은 것처럼 푹신푹신해 보이고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시내 나가서 아스팔트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별로도 아야가 걷기 힘들고 특히 거기 가서 그 계단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난 그거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서 걷는 그의 입가에서는 이 표, 쌀, 또 정자 이런 말이 떨어질 줄 몰랐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 직업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와 퍼전길을 함께 걸으면서 저는 그의 또 다른 사랑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랑이라면 그 남편을 만나던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처녀 시절에 그때는 관리원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처녀 관리원장으로서 이 농장 일꾼들은 대부분 남성들이고 그런 남성들을 다뤄내자니까 석개나 썩이고 눈물 또한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 날 저녁이면 잠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첫 새벽에 큰 길가에 인상적인 감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 감나무 아래로 막 뛰어가서 큰 소리를 치고 나면 송이 좀 풀리고 가라앉고 그러면 무작정 퍼전길에 들어서서 냅다 달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본의 아니게 붙은 습관이 한생 굳어졌는데 그 습관 덕분에 일생의 반여자도 그 포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논두렁길을 뛰어다니는 한 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덧 퍼져 어느 날에는 한 멋쟁이 군관이 선구몰 동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논두렁길을 함께 걸으며 그들의 사랑도 꽃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가마밥을 먹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 수십 년이 지나 남편 황재천 동지가 제대된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겪게 되는 고충은 반을 따라 실이 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계급의 무기를 놓을 수 없다는 남편, 위대한 수령님의 염원대로 농장마을을 반드시 잘 사는 농장으로 만들겠다는 아내.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상봉은 한두 달에 겨우 한 번씩 마련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딸 하나, 아들 둘을 낳아 키웠는데 이 선금월 경리동지는 이 아이들을 키우던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머금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오면 우리 시어머니가 한 20일 되는 거에 우리 어머니 안고 울지. 이? 내가 들었으니까 우리 어머니 울어. 안고서 울다 못해. 그래서 거기서 이게 다 거기서 터지고. 야 진짜 어머니로서 그땐 정말 눈물 나더만. 정말 그 5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그 10년이 5번이나 변하도록 이 격리 사업을 해왔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해놨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50리씩 달려서 50년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윤장 길이만 계산해도 50 곱하기 365 또 거기다 또 50. 예. 그 답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저 짤막한 한 문장에 이 선금월 경리동지 애국이 있고 또 그가 한 생으로 우리 당에 바친 충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몰래 흘린 눈물의 흔적도 고난과 시련의 자욱도 지켜 있었지만 선금월 동지의 포존길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2013년 2월 15일) 우리 당 역사의 처음으로 어버이 장군님의 조람을 모신 시계 표창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막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환한 웃음을 지으신 우리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그 나오셔서 명함 시계를 한 사람 한 사람 수여했습니다. 응? 앞에 가서 경리하는 원수님, 이렇게 원수님, 우린 원수님만 계시면 무섭지 않습니다. 원수님, 우린 이 나라의 땅, 이 나라 공기, 물만 가지고도 농사를 잘해서 이 사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이 나라의 땅, 이 나라 공기, 물만 가지고도 농사를 잘해서 이 사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올해 이 전야를 해마다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자기의 인생과 우리 사는 조국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선금월 동지와 같은 분을 두고 우리는 신령꾼이라고 합니다. 아침마다 밥상 위에 더운 밥그릇을 올릴 때면 생각합시다. 그리고 존중합시다. 우리 농촌진지를 지켜선 농업근로자들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공화국의 70여 년 역사에서 근 50년간 격리로 일하면서 소원하고 또 소원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우리 농사꾼들도 도시 부럽지 않는 생활을 해봤으면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격리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농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풀어주셨습니다. 최근 우리 농장에서도 새 마을이 일떠서서 새 집들이 경사를 맞이하였는데 저는 저뿐 아니라 또 우리 농장원들뿐 아니라 온 나라 농업 근로자들이 마음을 합쳐 격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감사의 큰 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무대에서 만나본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자기 일터를 사랑하는 이 나라 수많은 애국국민들의 훌륭한 이야기들 중에 일부일 뿐입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은 자기 일터에 대한 사랑을 낳고 자기 일터를 사랑하는 마음은 성실한 땀과 헌신의 자학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작아도 저국의 한 부분인 나의 일터, 바로 그 나의 일터를 사랑하고 지켜가는 소중한 마음, 바로 그 일터에서 저국의 부강번영에 찬답게 이바지해 나가는 그 혼신이 바로 애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직업, 자기 일터를 사랑합시다. 바로 그 일터에서 이룩하는 자랑찬 성과들로 어머니 저국을 온 세상에 벌한듯이 받들어 올립시다. 정말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그 탄광의 김용진 동지 심적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거 이제 가서 자식들한테도 이야기해주고 30년 동안 묵묵히 진짜 도로관리공으로 일해오는 이 조승현 동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의 산모범이 되게 사람이 하루에 50년을 굶는다는 게 어디 간단합니까? 그걸 1년 365일 50년 동안을 걸었다고 생각하니까 저 새 세대로서 우리 당을 따라서 영원히 한길을 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게 됩니다.